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에 허세를 떤 적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허세가 없었는데 오늘은 좀 허세 방송을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방송은 저한테 거래를 했던 분이나 아니면은 저를 잘 아는 중개업자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내가 막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허세하면 쟤 허세 버린다 라고 알 거예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사업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부동산 엑스파일에 직접적으로 뭘 모집을 한다던가,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볼 건데, 한 가지는 MPL 쪽입니다. 네, MPL 쪽이고, 좀 특화된 MPL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MPL의 장점에 LTV가 많은 자산들 있습니다. 그거를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엄청난 수익 모델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도 충분히 영위가 가능하고요. 그러려면은, 그 경매 대리 봐야 되는데, 경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가 그 경매 입찰 대행을 할 수가 있죠? 그 중개사 협회가 진짜 바보 같은 게, 그거 하나 받고 많은 걸 떼줬습니다. 정부하고 딜을 보려면 좀 제대로 볼 것이지. 우선은 그 경매 대행을 보는 데가, 변호사는 당연히 법률 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고요. 2004년도인가요? 2002년도인가? 법무사도 대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법무사는 법률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행위. 입찰을 하는 건 법률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는 작성해 줄 수 있죠. 네,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법무사를 사법서사라고 했죠. 사법서사. 그러니까 민사 쪽에 써주고 하는 거. 근데 민사 사건에는 법무사한테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집단이 워낙 공고해서 당연히 막을 건데, 소액재판 같은 경우에서는 네, 당연히 법무사가 대리까지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 하여튼 그리고 중개사가 경매 대리를 취득한 게 2005년도인가? 네, 그럴 거예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대리권을 줬죠. 대리권 주려면 우선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참 민사집행법을 강의했던 제가, 업자들 상대로 강의했던 제가 교육을 받으려고 사이를, 부동산을 비워둬야 된다니 슬픕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그것도 보증이 필요합니다. 경매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협회에서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도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필요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P2P 대출 관련된 겁니다. 제가 P2P 대출에 관심을 가졌죠. 네, 가졌는데, 한 계좌가 1,000만 원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쪽은. 슬프더라고요. 약간 슬프긴 한데, 그래도 지금 P2P 대출은, 부동산 쪽은 제가 보니까는 시행 쪽이 상당히 많아요. 네, 시행 쪽이 상당히 많은데, 그 리스크가 큰 사업이, 시행은 무조건 리스크가 큽니다. 네,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근데 그 큰 사업에, 이거 저기 겨울잠 같은 거거든요, 시행은. 그러니까 트렌드가 올 때 바짝 해먹습니다. 해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 나홀로 아파트나 군소는 우선은 그 트렌드 안에 최대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땅을 삽니다. 건축하면서 다른 땅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띵뛰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트렌드가 이엔드 끝낸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었던 거 다 꼬라박아요. 네,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그냥 잘 하고 할 때. 제가 시행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졌던 게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시행의 성공 사례를 알고 싶다. 그때 한 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이 시행의 성공 사례다. 라고 답을 줬어요. 그때 내가, 우와! 그랬죠. 근데,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 하고 나서 시행사 분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분양 대행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그게 아니다. 라는 게 많았죠. 네, 그건 아닙니다. 시행은, 부동산은 트렌드가 정말 장난 아니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대구건이 떴었죠. 2008년도 이후에. 거기서 그 전문가는요, 그게 떨어진다. 그건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전문가는 그 안에서 해먹고 나오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선수라고 하죠. 전문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선수하고 전문가는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에서의 프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트렌드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분양 현장은요. 파이는 똑같은 파이가 정해지는 겁니다. 주식 가는 약간 틀리긴 해요. 근데 그 파이가 왜 정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은 물건은 항상 물건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예를 들어 보면 분양권을 주고 다른 플레이어가 그걸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그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지만 그 안에 플레이가 2번, 3번 손바뀜이 되면서 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트렌드에 저도 트렌드에 몇 번 심취해 본 적이 있는데 트렌드에 심취하게 된다면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할 때 그 주변에 돈다라고 했을 때 분양 현장이나 그런 거 볼 때 우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동원된 사람이든 아니든 그 트렌드, 그 분위기에 심취하게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어집니다. 말이 너무 이상하게 갔는데요. 여하튼 그 시행 쪽으로 P2P 대출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시행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안전합니다. 저도 안전하고 그 수익률을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안전합니다. 네, 안전한 건데 그거는 좀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보고 저희 형님들이 조금 자수성가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NPL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 사업체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마 그쪽의 계열사 형태로 갈 것 같아요. 물론 자금은 다 들어가고요. 왜 계열사로 가느냐? 있습니다. 네. 그 세금 때문이죠. 네. 우리 형님이 벤처기업이라 네, 무슨 말인지 지금은 우선은 2, 3년 동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많이 주력으로 볼 것 같고요. 네. 왜 이게 허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바빴어요. 좀 바빴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좀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게 자격증이 나중에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위상이 커질 거죠.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유일한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쉬워요. 2차는 논술이긴 하지만 1차 보니까 쉽더라고요. 그거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아주 나름 바빠요. 중계도 해야 되고요. 우선 잡담은 그만두고 제가 일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팟빵 게시판에 이게 있어요. 팟빵 게시판에 질문이 한 분 올라오셨네요. 지금
자기 사유의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건지 임차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자녀 부분을 임대를 줄 생각이다. 예를 들면 파티션으로 나눠서 임대를 줄 것이다. 그러면 세금 부분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임대를 하고 그러니까 임차를 한 그 사무실을 남들에게 준다. 네, 그 남들한테 또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일부를 그러면은 그건 전대가 되는 거죠. 법률상의 전대는 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규율하는 거는 세무서에서 규율을 합니다. 전대차 동의서가 있어야 주소 전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주소 전입 사업자 등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대차 동의서를 건물주분한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중요한 게 기존의 임대차를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년 계약을 한 거에 1년 5개월 정도 사업을 했고 하신 분이 그 나머지 부분을 임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땐 5개월 내에 그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범위, 그 면적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께서 아니 그 사무실에 그렇게 뭐 주택처럼 주소 전입 많이 해도 되냐, 사업자 등록 많이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소사무실 사업 보시면 물론 80에서 10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소사무실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근데 거기 4, 50개 들어갑니다. 네, 비상주 사무실도 있고요. 사업자 등록만 가능한.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티션 부분 말씀 주셨어요. 네, 파티션이 만약에 벽을 친다, 즉, 그 천장까지 막는다라고 쳤을 때는 제가 보기엔 파티션이라는 거는 이동이 가능하고 천장까지 안 갈 것 같지만 칸막이처럼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우선 소방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소방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거기 냉난방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칸막이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를 덕트로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냥 일반 칸막이고 구획만 정해놨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임대 사업으로 그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과 그 사무실 임대와의 차이점은 세금 계산서가 오가느냐, 즉 세원 포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선 가화취임식이죠. 그 필수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잘 안 끊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20대 중초반의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금은 세금 계산서를 끊게 하기 위해서 세원 포착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 보면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정도의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티격태격 건물주와 세입자의 티격태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다릅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월세에 대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월세를 내는데 그걸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은요. 네, 상가는 좀 달라요. 상가는 약간 다르기도 하는데 상가도 네, 주요 상권은 빼박이죠. 네, 제대로 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 끊어 주셔야 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내실 때 그 임대소득세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개 자리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냥 자리로만 그 책상으로만 임대를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임대소득세는 조족지열 같고요. 그 하나 취득을 한 거나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의료보험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의료보험이 많이 바뀌었죠. 소득 중심으로.
근데 뭐 세원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또 새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주제 없는 방송, 허세 같지 않는 허세 방송이었습니다.